밤새 모두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자고 잘 먹는 게 건강의 기본이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먹는 건 어떻게든 또 챙겨 먹곤 하는데 네. 잘 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소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수면은 우리 삶의 질 또 건강을 좌우하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꿀잠 하시라고 TV 메디컬 약손에서 2부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엔요. 건강한 수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분들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 조영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의 중요성은 다들 알지만 숙면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신경과 조용원 교수가 현대인의 잠자리를 점검한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하지만 잠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신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지만 뇌는 활발하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도 나오고 혈당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체온 조절의 역할도 있고 쌓였던 노폐물들을 씻어내주는 그래서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면 장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약 64만 명. 하지만 여전히 수면 장애가 병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잘 주무시게 도와드리고 잠을 너무 많은 분들은 잠을 오지 않게 그리고 주기가 맞지 않는 분들은 사회적인 환경과 주기를 맞춰 드릴 수 있는 수면 장애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잠을 경시하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용원 교수는 강의를 통해 나쁜 잠도 병임을 알리고자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졸음의 증상이 있어도 그게 이제 병인지 모르고 잘 진료받지 않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는 기면증 환자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졸거나 졸음운전이 좀 심각할 정도로 자주 있는 분들은 꼭 기면증이나 혹은 수면 무호흡 등을 생각해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왠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평균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간마저도 나의 잠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경고 문구 문 앞에 또 걸어놓고 자곤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수면이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수면은 고대로부터 몇 가지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세르반테스는 수면은 필요한 마음의 가장 좋은 약이다. 우리 수면의 그 회복,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호메로스는 잠은 눈꺼풀을 덮어 선한 것,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이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셰익스피어는 우리는 꿈의 재료이며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잠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강조하는 이런 문구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 78세, 80세 정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72세 중에서 평균 내보면은 약 한 28년, 약 3분의 1 정도를 침대, 자는 시간에 있다고 하고 네. 그다음 일터가 한 11년 정도. 요즘 온라인은 요즘은 더 많아지겠죠. 가정 이런 빈도로 수면이 우리 일생 중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은 우리가 그 정의를 보면은 일정한 시간 우리가 그 야간이 되겠죠. 몸과 마음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의식은 없거나 줄어들어 있고 감각기관이 상대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모든 그
근육이 움직임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면은 우리 혼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반복적이고 자극하면 깨울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잠을 푹 잤는데도 몸이 피로하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짧게 잠깐 잤는데도 꿀잠 잤다고 표현하기도 개운하다. 하잖아요. 네. 이게 잠을 길게 잤다고 해서 다 꿀잠을 자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면은 양과 질이 중요하겠습니다. 수면의 양은 적당한 수면 시간인데 많이 자도 좋지 않고 너무 짧게 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우리 수면의 주기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주기는 같은 수면을 시간을 취하더라도 야간에 자야 되는 시점에 자는 게 중요하겠고, 수면의 구조는 수면을 8시간 취하더라도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적당한 구조로 수면을 취해야 좋은 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웰 슬리핑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연 몇 시간 자야 될까? 우리가 수면 전문가가 권장하는 수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보면은 대개 먹고 자고 다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하루에 약 한 16시간, 17시간 정도 취하게 되고, 이게 점차 나이가 들면은 줄어드는데 학동기가 되면은 약 한 10시간, 9시간 정도 되고, 우리 성인이 되면은 약 8시간 정도, 노년이 되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이렇게 권장 수면 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물들의 수면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면은 대사가 빠른 동물이 수면 시간이 깁니다. 오히려 덩치가 큰 이런 코끼리나 말, 캥거루 같은 것은 하루에 한 1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작은 고양이나 박쥐 등은 19시간, 1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중간쯤 돼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은 구조가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는 동안은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처음에 잠이 들면은 비렘 수면,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 렘 수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비렘 수면은 전체 수면 중에서 약 한 75% 정도 차지하는데,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여기 보시면은 심장과 체온을 좀 조절하고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그 신체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성장에 관여하는 수면이 되겠고, 렘 수면은 안구 운동이 빨리 움직인다고 렘 수면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잠을 꿈꾸는 잠을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 단계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보시면은 잠이 들면은 ят은 잠이 있다가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렘 수면이 있겠죠.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약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수면 구조가 정상적인 좋은 수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초기에는 깊은 잠이 많고 새벽에는 꿈꾸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꿈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꿈꾸는 잠이 새벽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보면은 건강한 숙면을 보면은 이렇게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잠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깨지 않고 보이는 것을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꿈꾸는 잠을 렘 수면으로 말씀하셨고요. 렘 수면은 지금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한 서너 차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밤에 꿈을 많이 꾼다는 건 그럼 이 렘 수면의 주기와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관계는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시점이 요 렘 수면 때 깨어나게 되면 꿈을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비렘 수면 동안에 깨어나면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하. 꿈 색깔이 또 이렇게 흑백으로 애매모호한 이런 꿈을 꿀 때는 비렘 수면일 때가 많고, 렘 수면에 깨어나면 너무 생생하고 네. 꼭 실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수면을 꿈을 꿀 때가 렘 수면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요,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진다, 밤잠이 없어진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부터 잠이 깬다는 분들도 그쵸. 계시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면이 아까 그 나이 들면 수면 시간도 좀 줄어들고 수면이 시간도 조금 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릴 때 수면은 되게 그 깊은 잠이 많아서 그 업어가도 모른다 그러죠. 흔들어도 네. 잘 안 깨고 그런 수면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은 잠길이 밝다, 얕은 잠이 많고 잘 깨는 수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면 시간이 조금 당기고
얕은 잠, 선잠이 나이 들면 좀 많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이가 들면은 잠자는 시간이 당겨서 우리 초저녁 잠이 많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잠들기가 좀 어렵거나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지고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렘 수면 주기가 반복되는 게 좀 줄어들고 자는 동안에 자꾸 깨고 이런 수면의 특징에 좀 변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는 수면은 우리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그 조절 기준에 의해서 잠을 취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항상성과 일주기 리듬 이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전날 잠을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졸립죠. 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잠이 오는 그런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주기는 우리가 그 밤낮에 따라서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깨어 있는 시간에 관계없이 야간에 빛이 없고 어둠이 되면은 잠이 오게 되는 이런 게 일주기 리듬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빛이 되겠죠. 일주기 리듬에. 그것을 조금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시간인데 야간이겠죠. 깨어 있는 동안에 항상성이 높아져서 점점점 수면을 유발하는 물질이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은 일정하게 패턴을 움직이고 이 사이 차이가 커지면은 졸리게 되어서 수면을 취하게 되고 아침에 깨게 되면은 이게 항상성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만일 그 전날 이렇게 잠을 못 잤다 그러면은 졸리고 오는 그런 느낌, 항상성은 높아져서 곧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많이 졸리게 수면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은 항상성의 문제인지 주기성의 문제인지를 항상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기는 우리가 여기서 나실 때 우리 서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또 밤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쪽에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여기서는 깨어 있게 되는 게 이런 환경적인 크루에 따라서 우리가 잠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이트 게이브라고 익스터널 기브 그 환경에 대해서 큐가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빛이죠. 빛이 있으면은 깨어 있게 되고 어두우면 자게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활동이라든지 음식, 기온,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 대한민국 요 시간에 맞게 낮 동안은 깨어 있게 되고 밤 동안은 잠을 취하게 되는 그런 특징은 이런 보여주는 환경적인 큐를 자이트 게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각성 조절은 우리 일주기 리듬이라 하는데 빛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빛은 우리 눈으로 망막으로 이렇게 빛이 도달하게 되고 이 빛에 대한 신호가 여기 보시면은 시상하부의 교차 상해계를 통해서 이렇게 신경이 전달돼서 송과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네. 이 멜라토닌이 생체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어서 각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면 각성 리듬은 자고 깨는 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수면 각성 리듬은 우리가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콩팥 등에도 모든 신체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자게 되면은 소변 분비도 작아지고 위 운동도 작아지고 그리고 혈압도 덧낮이 달라지겠다. 이런 리듬이 조화롭게 맞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우리 저녁에 되면은 어두워지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되고 자기 차되는 장 운동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소변도 좀 적게 해서 밤 동안은 깨지 않게 되고 새벽에 체온도 약간 떨어지게 되고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정지되면은 아침에는 깨게 되고 다시 활동하게 되고 각성이 높아지고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빨라지게 되고 이런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건강한 수면 각성 주기죠. 그래서 이게 잘 맞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차가 틀릴 때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든 게 이런 각성 수면 주기가 맞지 않아서 힘들게 되는 게 시차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수면하면은
좀 피곤함을 좀 달랠 수 있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학문에 있어서는 이 수면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까? 예, 수면의 기능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 자는 동안에 우리 중요한 학습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낮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수면 중에 일어나고 감정 조절의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도 왜 자고 일어나고 나면은 좀 차분해지고 감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우리 잠을 자야 우리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겠지만 그리고 우리 신체적으로도 보면은 잠을 못 자면은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긴다거든요. 네. 노화도 굉장히 빨리 오게 되겠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면역 기능도 떨어져서 우리 감염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게 돼 있고 수면 동안에 우리가 대사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인슐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이라든지 신체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으로는 잠을 못 자면은 우리 그 심장, 폐질환, 위장관 활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노화가 촉진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장이 잘 안 되게 됐죠. 애들 네. 잘 안 자고 버티는 애들 보면 잘 안 큽니다. 예. 그리고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피로도 중요한데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요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잠을 못 자면은 치매가 악화되고 유발되기도 하고 학습 장애라든지 짜증 잘 내고 그리고 부부 생활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사망에 대한 그 순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1위가 암이고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다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은 우리 그 건강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게 일본 자료지만 한 110만 명 정도 암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분들이 사망 위험도가 낮고 너무 적게 주무시거나 너무 많이 주무셔도 사망 위험도가 높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잘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억해 보시겠지만 우리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시험 치면은 시험 끝나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수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면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에 대한 저장이 특히 렘 수면이나 이런 수면 동안에 머리에서 통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은 휴식 기간인 기억의 리허설이다. 그래서 잠을 자야지 우리가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또 저장된 것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수면이 치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면 부족은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 하는 치매 유발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잘 제거를 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성주에는 뇌척수의 머릿속에 있는 찌꺼기를 흘러주는 이런 뇌척수의 흐름이 떨어지고 감소하고 있는데 자놓으면은 이런 뇌축세의 흐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면은 이런 그 노폐물들이 낮 동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자는 동안에 머리에서 이렇게 씻겨서 맑아지게 되는데 잠을 잘 취하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뇌에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상당히 머리가 맑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찌뿌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취하지 못하면은 이런 치매 유발 물질이 머리 속에서 계속 축적됨으로써 이러한 것이 나중에 치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잠하고 치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면 시간도 보면은 너무 적게 자도 이 치매 위험도가 이렇게 높고 또 잠이 너무 긴 이런 경우에서는 아마 그 수면에 문제가 있는 수면이 더 많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치매가 잘 생긴다. 그런 이게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보고들을 보면은 너무 적게 자서 6시간 미만에 자서 인지 기능이 위험이 장애가 높고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유발 물질이 머리에 쌓인다.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력 회복에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면 부족이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면이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졸음 운전을 하지 않도록 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네. 요즘 졸음 운전 관련해서도 문제가 참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이게 참 그 적당한 그런 수면이 통해서 낮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 졸지 않아야 될 상황. 특히 여기 기사에 보시면은 우리 KTX 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깜빡 졸면은 그동안에 엄청난 거리를 가게 돼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졸음 운전하면은 이렇게 큰 사회적인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 고는 분들이 졸음 운전이 많습니다. 코골이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한 4~5배 정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는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산업적 재해 위험이 돼서 우리가 좀 치료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면 장애는 우리가 그 산모, 우리 임신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좀 붓게 되는데 그런 산모의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은 수면 무호흡증과 불면증 등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미숙아의 출산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은 이렇게 그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환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누구든 참기 힘든 낮잠의 유혹. 특히 영미 씨에게 낮잠은 지긋지긋한 악연이다. 고등학교 때 너무 졸음이 점심 안 먹으면 아무리 꼬집어도 너무 졸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장시간 일하는 직업은 하기가 힘들었어요. 잠 오면 또 밖에 나가서 또 환기시키고 해야 되고요. 네. 낮 시간대의 졸림과 갑작스러운 탄력 발작. 희귀 난치성 질환인 기면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인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 더 관찰이 필요한 상황. 오늘 저녁에는 야간 수면 다운 검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오늘 저녁 수면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내일 낮 동안에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잠든 환자를 지켜보며 밤새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들. 그렇게 수면센터의 밤은 깊어간다. 며칠 뒤 기면증 진단을 받은 영미 씨. 앞으로 조용원 교수와 함께 건강한 잠을 위한 치료를 시작한다. 꿈꾸는 잠, 렘 수면이 우리 보통 잠이 들면은 90분에서 100분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은 잠이 들고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꿈꾸는 잠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잠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5번 낮잠을 모두 다 낮잠을 자게 되어서 기면증으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탄력 발작으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치료해주는 약물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잠이 많이 없어서 취미생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기랑 좀 자주 놀고 밖에 좀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씨 역시 평소 낮잠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아무리 자고 또 자도 늘 졸음이 일상을 방해했다. 피곤한 건 늘상 있었고, 뭐 일이 없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이제 출근길 퇴근길에 차 많이 막힐 때, 잠이 엄청. 제일 최근에 이제 출근길에 제가 보통 히터를 잘 안 틀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히터 틀었는데 순간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혼자 긁었어요. 진짜 놀랬죠, 혼자. 경석 씨가 느끼는 졸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수면 무호흡증과 이로 인한 코골이.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다. 잠은 진짜 빨리 드는데 이게 자꾸 깹니다. 요새 안 그래도 코골이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자는 거니까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 친구랑 놀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탱크 뭐 굴삭기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듣죠. 밤에 잠을 잘 자도 수면의 질은 무척 나빠 낮에도 영향을 미친 것. 당분간 잠을 잘 때마다 양압기를 착용. 수면 중에 불규칙한 호흡을 규칙적으로 교정할 예정이다. 계속 새벽에 깨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지금. 낮에도 너무 피곤하고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살 빼야 될 것 같고 뭐 바라는 건 뭐 이제 완쾌죠. 네, 문제 없이. 네. TV 메디컬 약손 새해맞이 꿀잠 프로젝트 일부, 즉 건강한 수면과 수면 장애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수면센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환자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 어떤 고충을 말씀드리나요? 네, 수면장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상당수 환자들이 이게 질환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어떤 경우에서는 또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면 과다증 그렇게 잠이 많은 분들을 치료받고 난 뒤에는 와, 내 계속 졸리다가 안 졸리니까 또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네. 또 불면증 환자분들은 보면은 수면제 없이 한번 그렇게 잡으면 좋겠다. 그쵸. 혹은 좀 편하게 꿀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든지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면 장애는 사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잘 그 질환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와서 치료받거나 진료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수면장애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수면장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예. 수면장애는 그 우리 환자분들을 스스로 적는 수면 일기라든지 일지들을 활용해서 우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평가 설문지라든지 그리고 활동량 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을 평가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설문지를 보면은 우리 낮에 전리운 정도를 평가하는 수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8가지 우리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얼마나 졸리운지 0에서 3까지 중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심각도 지수 하는데 얼마나 잠을 못 자는 게 힘든지 수면 양상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수면 장애가 낮 활동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또는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손상되게 보인다든지 이 문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얼마나 심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수면 일지, 네.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잤는 시간에 그 빗금을 치면은 되게 그 언제 잠이 들고 언제 깨어나는 게 되게 패턴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빗금에 따라서 몇 시간 잤는지 언제 깼는지 되게 주기라든지 수면의 시간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크했는 것을 참고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재밌는 건 활동량 측정이라고 우리가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착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착용하면은 하루 동안의 활동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고 잤는지 깨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동안은 움직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 동안은 수면을 취했다 볼 수 있고 요런 동안은 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개 보시면은 불면증 환자분들이나 수면 주기장애 환자분들은 이 시간들이 짧거나 불규칙적으로 해서 수면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진짜 수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수면 다원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왜 다원 검사라고 하느냐면은 수면 동안의 뇌파, 안구 운동, 건전도, 공기 흐름, 심전도 등등을 통해서 모든 신체의 신호들을 측정해서 수면의 단계와 수면의 문제를 파악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실에서 야간 동안에 수면을 자면서 하는 검사가 수면 다원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검사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검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전 연령에서 가능합니다. 아주 어린애 경우에서는 엄마와 같이 수면 검사실에서 아기들 위한 그 디바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자면서 검사할 수 있고 수면 다원 검사는
우리가 일과 후에 그래서 평소 복용하시는 약물 같은 게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수면을 취하시면 되고 또 잠자리가 바뀌어서 잘 못 잔다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기 그 개인적인 뭐 베개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같이 들고 오셔서 수면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 대한 뭐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잠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도 사실 문제인데 낮에 너무 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 잠이 많은 것을 수면 과다증이라고 하는데 수면 과다의 기준은 수면 과다는 대개 그 자체가 질환이라기보다는 다른 질환이 정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예. 수면 과다증은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졸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졸리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졸리는 경우가 수면 과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은 대개가 보면은 저녁에 잠을 적게 자고 졸린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요즘 학교 수업 때문에 수면 시간이 보니까 한 5시간도 안 되는데 네. 자꾸 졸립다. 당연히 졸립겠죠. 왜냐하면은 잠을 적게 자니까 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외에 많은 질환에서 많은 것은 우리가 그 수면 무호흡증, 심한 코골이가 되겠고 그 낮에 졸리움 자체가 있는 기면병도 있습니다. 기면증, 과다수면증.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우리 그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질환들이 많은데 그 질환에 관련돼서 잠이 많이 오거나 그 질환에 의해서 먹는 약이 수면을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다른 질환 얘기에서도 이게 언급된 부분인데 코골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한 어떤 수면 방해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한 코골이 우리가 이렇게 코골이가 심하면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증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공기가 이렇게 코에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누우면은 이게 상기도가 막혀서 특히 10초 이상 공기 흐름이 끊기면은 수면 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약 한 30% 정도 굉장히 많은 빈도로 코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호흡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되게 왜 이렇게 잤는데도 피곤할까? 낮에 졸리고 그리고 일할 때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부부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무기력한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꾸 호흡이 끊겨서 산소가 떨어지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내 혈관계 쪽에서 보면은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그 부정맥 그리고 뇌졸중, 중풍이 되겠죠. 치매 이런 원인이 되겠고 뇌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졸리고 피곤하고 우울감 이렇게 동반되고 그리고 깊은 잠이 없어지니까 내분비계의 당이 조절 잘-안-되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이게 심각한 신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가 상당히 크게 유지가 돼야지 자는 동안에 공기가 잘 흐르겠죠. 네. 그런데 코골이 있는 분들은 해서 보면 이 목젖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누른다든지 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서 기도를 누른다든지 혹은 비만인 경우에서는 지방이 여기에 침착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래턱이 좀 뒤로 밀려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서 보시면은 이게 목젖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겠고 편도선이 이렇게 부어서 아기들 같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꽉 막혀 있으면은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무호흡한다는 게 좁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좁은 부위가 목젖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좁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술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게 이런
해부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그런 정상 치료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면 구조가 보이는데 산소가 여기에 보시면은 90%에서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자꾸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소가 한 77%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해지니까 자꾸 깨게 되겠죠. 이렇게 왜 떨어지냐면 이렇게 공기 흐름이 없이 이렇게 계속 한 30초 이상 숨 안 쉬고 이렇게 되는 게 수면 무호흡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면 무호흡은 자꾸 상기도가 막히니까 심장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잘 생길 수 있고 혈관이 수축해서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산소가 적으니까 조혈세포의 기능이 촉진돼서 혈액이 상당히 뻑뻑해집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저하돼서 인지기능 떨어지고 자꾸 자다가 깨니까 이 자다가 깨는 건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수면 검사에 보면은 자 분절이 생기니까 이로 인해서 주간 졸업이라든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 환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전도에서 맥박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호흡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 3초 정도 네. 맥박이 안 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정맥 원인 중에서는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으면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거의 다 그 설명드려서 이런 수면 무호흡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 치료를 하면은 부정맥이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의 수면 다운 검사 아까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수면 구조가 여기 보시면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꽤 길지만 여기 보시면은 깊은 수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얕은 수면이 있다가 깨고 요 밑에 산소 포화도도 보면은 너무 많이 떨어지죠. 50%까지.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7시간 주무셔도 깊은 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맑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구조로 있으면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또 저희가 수술 전에 수면 마취 같은 마취를 받게 되는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그런 마취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특히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께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해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의료 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마취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그 코골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원인 얘기하셨는데요. 비만은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만은 사실은 아까 그 상기도 그림을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비만한 분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면 특히 그 목이라든지 혀가 같이 비호한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상기도가 좁아지니까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은 우리가 식욕이 좀 땡기고 자꾸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식욕 촉진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꼭 조절해야 될 중요한 인자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비만, 살 빼는 게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특히 더 어려운 이유가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이 이런 수면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치료할 때는 우리 체중 감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주 우리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술 먹으면은 코를 곤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술을 끊는 게 좋겠고 옆으로 누워 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혀가 뒷부분을 눌리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코골이 수술은 아까 이야기했던 목젖만 적게 해주는 수술인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아래 털리 모양의 그 덴탈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아래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치료가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효과가 일시적인 제한적인 효과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지속적 비강내 양압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치료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옆으로 누워 주무시기 위해서는 등 뒤에 이런 것을 착용하고 주무시면은 바로 눕기가 불편하니까 옆으로 눕게 되겠죠. 요거는 덴탈 디바이스 말씀드렸는데 이런 털리 같은 걸 착용하고 주무시면 아래턱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주무시는데 밤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밀면은 상당히 그 턱 관절에 예. 불편함을 호소하는 네. 경우도 많고 수술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는 이 양압술, 이런 코골이에 대한 비강내 양압술을 치료하면은 효과가 있고 좋아지게 되겠죠. 양압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 공기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예. 누우면 중력 때문에 닫혀 혓바닥이 있죠. 그거 닫혀 있는데 여기에 압력을 통해서 그 아. 에어 스프리트라 그죠. 네. 스프리트 이렇게 넓혀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면은 코도 안 골고 무호흡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는 입에 마스크가 아니고 코 마스크입니다. 비강내 양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도 이렇게 코에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게 있고 이렇게 콧구멍만 이렇게 막는 이런 네네.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 아까 그림 보여드렸는데 예.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고 자꾸 분절이 있는 분들을 양압 치료하면 여기 보시면은 깊은 잠이 다시 네.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산소 포화도도. 안정되게 예. 이렇게 요 시점에 압력을 올렸는 거죠. 아. 올리면은 깊은 잠이 살아나서 산소 포화도가 안정되고 깊은 잠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다음 날 정신이 너무 맑아지니까 예. 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양압 치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수면 다음 검사와 이렇게 양압 치료 모두 의료 보험이 돼서 상당히 손쉽게 일반인들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예.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훅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기면증이라고 네네. 하는 것 같은데 기면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면증은 여기 보시면 자도 졸립다 이렇게 그죠. 기면증은 수면과 각성을 우리가 조절하는 신경계 그쪽에 문제가 있는 신경계 질환이 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과도한 졸림이 주증상이 되겠고 이 졸림 주증상 중에 특히 그 꿈꾸는 수면인 렘 수면 그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 원인은 여기 보면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이 하이포크레틴 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보면은 낮에는 과도한 졸림. 그래서 얼마나 졸리냐면은 보통 아까 이야기했던 보통 사람이 밤을 새고 나서 느끼는 그 정도의 졸음을 기면증 환자들은 밤에 충분히 7시간 자도 계속 졸리는 거죠. 네. 아까 그 렘 수면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렘 수면 동안에는 근육이 마비가 되는데 그 마비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힘이 빠지게 되는 게 탄력 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약하게 경하게 오면은 고개 힘만 없어서 이렇게 앞으로 축 처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탄력 발작은 특히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화를 내거나 웃거나 이럴 때 더 유발이 돼서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렘 수면과 관계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 수면 마비, 환각, 잠들 때 이게 아마 그 렘의 꿈과 관계 있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런 분들은 수면 분절이 특징이 돼서 야간에는 자꾸 자다가 깨는 오히려 밤에는 잘 못 자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렘 수면의 문제라고 했는데 야간 수면 다음 날 다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해서 2시간 간격으로 잠을 자랐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4번 내지 5번 정도 수면을 취하게 하면은 얼마나 빨리 잠이 드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꿈꾸는 잠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면증은 이렇게 진단되면은 잠에 대해서 졸립지 않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힘이 빠지면은 탄력 발작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기면증의 특징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잠시라도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한 2시간 정도는 맑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 치료로서 낮잠을 권하고 특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분은 기면증이라서 네. 갑자기 졸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직장에서도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4시간? 5시간 이 정도 자는 편인데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잠을 깊게 못 자니까 낮에 일할 때도 막 졸립고 앉아있으면 졸립고 자고 싶고 그래요. 좀 걱정이 많을 때는 잠이 안 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는데 그때는 낮에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쉼터 같은 데서 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잠이 오면은 이제 움직여버리지. 활동을 하는 편이지 운동을 조금 가벼운 체조 정도 그러면 잠은 이제 사라지니까. 네, 오늘도 약손 상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잠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고민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살 된 저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옆에서 잠을 자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하게 코를 곱니다. 참고로 아이가 천식과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한 저희 아들 어떤 치료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치료 시기는 언제쯤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잠이 잘 자져야 성장도 잘한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데 코골이가 심한 4살 아이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예, 실제적으로 어린이의 코골이는 어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코를 골거나 뭐 무호흡이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호흡이 있으면은 꼭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수면 무호흡은 어른과 달리 어른은 1시간에 5번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지만 어린이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아까 보여드린 편도 목 안에 부어서 코를 고는 경우도 많아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겠고 또 아기들은 코 고는 경우에서는 그 입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릴 때 입으로 계속 호흡하면은 성장하면서 얼굴에 윤곽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튀어나오든지 이렇게 외관 모양도 이렇게 좀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 수면 무호흡 있을 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26살 직장인 여잔데요. 3년 전부터 자주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은 있는데 손발에 힘이 없어 움직여지지가 않고요.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장시간 지속됩니다. 간질인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진다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간질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예.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게 의식이 잃고 쓰러지는지 의식이 있으면서 쓰러지는지 감별이 중요한데 일단 뇌전증, 경련은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수면장애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졸리움 증상이 있으면서 자꾸 쓰러지는 경우에서는 이런 수면과다증의 원인 중에서 기면증이 탄력 발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검사, 경련 검사에 이상이 없으시면 꼭 수면센터에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수면 바지 한 벌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뭐 수면 양말, 수면 네. 베개, 각종 수면을 위한 용품들이 참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 꿀잠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 오히려 고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다면요. 예, 수면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제품들도 많아서 수면 경제라는 용어도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인터넷에 수면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렇게 혹시 잘못된 치료를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약물 오남용의 위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많이 경험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치료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수면 전문 문제가 있으면은 수면 전문의에 찾아서 정확하게 진료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수면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시면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새해맞이 꿀잠 프로젝트 2부 시간입니다. 잠 못 들어서 고통스러운 이 불면증 그리고 수면 중에 나타나는 이상 행동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신경과 조용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